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정재업 소장의 부동산 핫플 시간이죠.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서울의 중심 한남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사실 모르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유명한지 저희가 입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입지도 뭐 너무나도 훌륭하겠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한남 뉴타운, 용산구 이제 한남동, 이태원동, 보강동, 그리고 동빙고동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동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요. 자, 일단 한남 뉴타운의 입지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입지는 배산 임수형 지형을 이제 많이 꼽습니다. 북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뜻하는데,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는 남산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한강이 위치해 있어서 완벽한 배산임수형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용산공원과 매봉산공원 등 큰 공원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형태여서 이제 녹지 공간이 상당히 풍부하고요. 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도 이제 잘 나오는 이제 그런 곳이 한남 뉴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이 서울의 3대 핵심 업무지구 불과 30분 정도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요충지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남 뉴타운 일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생활적인 이점과 그리고 업무타운에 이제 이동하기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한남 뉴타운 인근에는 예전부터 부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한남 뉴타운의 이 동쪽 분에는 이제 한남더일 그리고 나인원 한남 등 고급 빌라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부촌이죠. 동부 이촌동과 이제 서빙고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남 뉴타운이 조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대 부촌들과의 시너지 또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도 좋지만은 앞으로 미래도 이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울의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근거리에 있고, 또 그리고 현재는 뭐 이제 6호선과 이제 여기 경의중앙선 밖에 이제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약간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용산 이제 한남 뉴타운 일대로 신분당선과 GTX가 이제 곧 개통될 예정으로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남 뉴타운의 미래 또한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 뉴타운의 입지를 들으니까 영화 명당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명당에서 보면 우리 선조들이 정말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한남동은 배산임수로에서의 완벽한 풍수지리학적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3대 업무지구로 이동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남 뉴타운은 사실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생각보다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사업 진행이 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명성이 높은 탓에 상당히 많은 위기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이 한남 뉴타운의 이런 시작은 2003년도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6년 후인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1구역부터 5구역 이렇게 총 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2012년도에 한남 2구역이 한남 뉴타운 여러 구역 중에서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좀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이 한남 뉴타운 사업이 큰 위기를 한번 겪게 되는데, 2015년도에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자체가 이제 변한 것도 있고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예 사업이 중지까지 갔던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15년도를 기점으로 이 한남 뉴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던 많은 개발 사업이 아예 백지화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사업 재개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간에도 워낙 이제 이권 개입이 많은 이제 개발 사업지다 보니까 주민들과 이제 뭐 조합원들 간에 뭐 각종 소송 등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었고요. 최근 보면은 2019년도에 가장 큰 구역인 이제 3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고 2023년도에 드디어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이주가 거의 이제 끝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2구역 또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해서 조만간 이 3구역의 절차를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4구역과 5구역은 현재 건축 심의가 통과된 상태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중단이란 초유의 상황까지 겪고 다시금 그래도 새롭게 힘내서 시작을 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한남 3구역은 좀 진도가 빨라 보이긴 하는데요. 총 5개 구역이 있는데 다른 구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구역별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구역 지정이 해제된 1구역을 제외하고 2구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구역은 용산구 이 보광동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면적은 11만 4천 제곱미터. 대략 한 3만 4천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조성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까지 득했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뭐 대우 서밋이라는 브랜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사업 규모는 지상 14층에 총 1,369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한남 뉴타운이라는 명성에 비교해서 지상 14층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저층이라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무래도 남산이 가깝게 있고 한남 2구역의 이제 구역 특징 자체가 좀 구릉지로 돼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시공사에서 조금 더 이제 고도 제한을 높여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층수 14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층수가 낮다라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낮은 이 층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를 이제 상당히 깊게 파서 주차 공간을 이제 확보하고 거기다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주민 편의 시설을 지하로 많이 내리면서 지상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제 그런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구역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 면적은 38만 6천 제곱미터로 이 한남 뉴타운 전체 구역을 통틀어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8만 6천 제곱미터가 얼마나 큰 면적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파트 단지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등장하기 전 그 전에 이제 1위를 하고 있던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10,000세대 정도 되는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 헬리오시티가 전체 면적이 한 34만 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에 조성되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업 규모 또한 굉장히 큰데 지상 층수는 22층, 총 5,988세대, 약 6,000세대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현재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도에 이주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주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일부 철거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2029년도까지 입주를 완료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에서 시공권을 따냈고요. 아마 이제 DH 한남이라는 브랜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4구역 설명드릴게요. 4구역은 보광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3구역과 5구역 그 사이에 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2층에 총 2,331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 건축 심의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 한남 4구역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 시공사 선정 과정 때문인데 업계 1위와 2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 한남 4구역 수주전에 이제 서로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시공권이 누구한테 갈까? 삼성에 갈까? 현대에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구역입니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남 뉴타운 전체 구역 중에서 대장주라고 이제까지 평가받는 구역인데 이 한남동 일대 전체 지형이 언덕이 많고 경사가 심한 이런 구릉지 지형인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한강과 맞닿아 있는 면적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 영구 한강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받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대장주다라고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동빙고동 일대에서 진행이 되면서 총 면적은 18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규모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라고 불리는 만큼 다른 이 구역보다 한 층 더 높은 23층 규모로 이제 조성이 되고요. 전체 세대수는 2,592세대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 심의까지 통과가 된 상태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인데 아마 여기는 DLENC에서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한남동,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은 사실 워낙 유명하고 또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속 깊이 아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부분을 깊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은 잘 숙지해 두시면은 어디 가서 이제 한남 뉴타운 얘기할 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도 덕분에 한남 뉴타운에 대해 다시금 한 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 2구역부터 5구역까지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넓고 진행이 빠른 곳은 3구역이고 한남 뉴타운 중에 또 가장 평지이자 한강에 많이 좀 인접해 있는 곳은 5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4구역과 5구역은 이제 시공사 선정이 어떻게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곳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